여러분, 지난번에 하던 내용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넷사라 얘기를 하니까 넷사라를, 빚을 다 와이프아웃 시켜준다. 그러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과거에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빚이 없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떤 힘모자들이 어떻게 계산 방법이 있겠죠. AI를 천국 시대에 AI를 모든 것에 적용하는 이 지금 현란한 시대에 가장 옵티멀한 적절한 계산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빚을 빚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런 사람은 럼섬 마니를 준다, 그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제가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그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다. 그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모든 걸 불공평하게 할 넷사라가 아니고 제사라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렌팅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카론도 갚아주나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과거 몇 년 전에 방송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은행에서 돈을 얻은 사람들, 왜냐면 은행 자체가 딥스 쟤네들의 유저리, 그 높은 이자를 매겨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가 넷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카론이 됐든지 크레딧 카드 빚이 됐든지 그런 것이 다 탕감된다,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제 조만간에 펼쳐질 일이면 우리에게 알려지겠지만,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바로 연이어서 방송을 할 거라 그랬는데, 올리고 바로 다음날 올릴까 어쩔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통에 이제 처음으로 B-52 바머 폭격기를 카리브해에 배치를 했죠. 얼마 전에. B-52입니다. B-52. 그래서 그게 이제 장거리 폭격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특공대가 그거를 장거리 폭격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그거를 배치를 했고, 특공대가 스페셜 포스가 이제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신 땡땡 아시죠? 그런 연루된 마약 땡땡 그런 자들을 전부 지금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된 군인이 tens thousands라 그랬으니까 그건 몇만 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지금 각기 다른 섬들로 가서 지금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텔이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군 군함 안에서 바로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처리하고, 또 거기서 처리 안 된 사람은 다른 아시죠? 어딘지 거기로 쿠바에 있는 거기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카리브 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됐나? 2025년이니까 지금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국방부 펜타곤이 이제 국방부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제
록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겪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기자들이 이제 그냥 그 국방부에서 쭉 그냥 뭐 걸어 나오는 아주 뭐 수많은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너 이거 어그리먼트 동의서에 사인을 해. 그러지 않으면 너가 이거를 보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 사인 안 하고 싶다 하면서 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많은 프로토콜이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 프로토콜은 이제 뭐 의전 그런 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전이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동안 기사를 입수해서 그것을 보도하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제약을 받고 그거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체크를 한다는데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현재 보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또 그들의 어떤 어디로 행선지라든가 또 누구를 만나고 그 정보를 주고받는지 또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하고 또 그 데이터를 받으면 또 어디다 보관하는지 뭐 이런 그 펜타곤이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비밀 누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위딩 아웃 그랬으니까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많이 이제 누수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의 비밀 정보를 뉴스에 전하고 또 그동안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 언론 방송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를 또 슬쩍슬쩍 다른 나라에도 보내고 돈을 받고 팔고 뭐 국방부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나가는 것을 이제부터는 통제하겠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 매스미디어에서는 방송 안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가 그 제가 늘 얘기하죠. 11.3 11.3 그 밀리터리 아퍼레이션을 곧 실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얼마 안 있다 그걸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선제시켜서 이런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들이든가 에드머럴 해군 제독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또 누가 그 사이에 체포가 됐었어 이런 것도 자기끼리 벌써 다 압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곧 그런 다가오는 그 시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컨플릭트가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펜타곤의 정보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는 그 여러분 그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이제 태통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은 뭐 다 모든 것이 이제 아주 참으로 잘 돼서 해피 엔딩은 맞는데 그 해피 엔딩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허들이 있는 거야. 몇 가지 장애물이.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이 쟤네들이 뭐 그래 태통이 잘하고 있고 우리 이제 힘 없어졌고 이제 뭐 알겠어. 이제 뭐 어떡하겠어. 그냥 태통 말 따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물러나야지.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혼란스럽지만 한 번은 우리가 그런 겪어야 될 일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흰모자가 계획하는 대로 잘 좋은 세상이 오겠지만 그 전에 그런 혼란스러운 일과 핵전쟁의 위협 같은 것이 왕왕왕왕 거리면서 한 번이든 뭐 두 번이든 있을 거다. 그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음에 한편으로 나토는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유럽 애들 모인 거죠. 그 나토가 이제 그 현재 그 핵전쟁 대비해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부나 독일 등등이 이제 러시아가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대비해서 훈련을 해야 돼 하면서 뜬금없이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이제 우리는 이 정도의 capability, 그런 핵의 능력이 있는 거를 러시아한테 보여줘야 돼 하는데 이게 엄청 뜬금없죠, 여러분들. 예, 그는 누구를 맨날 몰아세우냐면 러시아를 몰아세웁니다. 예, 딥스의 영원한 적은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제가 카자리아하고 그 길을 다살인 뭡니까 러시아 거기에서부터 원한이 10세기부터 이때까지 내려왔다고 그 얘기는 과거에서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아주 왼수예요. 저쪽 애들한테는. 그리고 영국, UK가 이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고 핵전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제 기획된 시나리오다. 근데 이제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핵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5년 전부터 떠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핵전쟁의 위협이 있을 거다. 그 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021년 1월 달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아주 직전까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 위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전체 사람들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아나방송 듣고 이런 정보 알고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래. 근데 우리는 실제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돼 하면서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런 뉴스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극소수라 이 말입니다. 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뭐 자기네들이 뭐 오레곤주, 워싱턴주하고 뭐 합쳐져 가지고 뭐 연대를 구성해서 뭐 트형을 몰아내고 뭐 이런 거 플랜 얘기했죠, 지난 방송에서. 근데 그런 자들은 이제 전부 다 어디로 가냐? 군사 재판으로 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딥스가 이제 자작극 같은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스 플래그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가짜죠, 가짜.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거를 이제 폴스 플래그라 그러는데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그런 계획을 항상 세우고 그런 일을 실행해서 사람들을 아주 오도하고 아주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역사를 써왔죠. 아주 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9.11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트통이 모든 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시성 가진 사람 있죠, 그 대통령. 그 모든 길은 그 사람한테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장성들도 사임하거나 또 체포당하거나 그랬던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죠, 사실. 그래서 다시 리피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일일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레코드가 중요하니까. 왜 이제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리걸리,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 흰모자와 트통의 항상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오콘들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러시아가 왼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서 결국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뺐고 러시아 지하에 또 어마어마한 양의 리티엄이 그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티엄이 이제 배럴이 만드는 그 원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리티엄 필드가 이제 큰데 그런 거를 다 노리면서 딥스는 사실 오랫동안 그 러시아를 그렇게 공격하고 잡아먹을 그런 계획을 항상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커널 맥그레거라고 이제 맥그레거 대령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딥스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 쪽에서 이제 항상 그런 정확한 나름대로 군사 정보라든가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분인데 맥그레거도 실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공격하게 하고 모든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딥스의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모두 체포하고 이제 재판에 법정에 세우면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질 거다. 그래서 FBI라든가 CIA라든가 그런 정보국들이 다 체포된 다음에는 이제 when the dust settles 그랬으니까 모든 이제 그 모든 일이 잘 정착되고 다 이제 조용해진 다음에는 도대체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딥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 뭐 팬데믹 때 얘기 뭐 여러 가지 그런 9.11이라든지 뭐 그런 자세한 우리 인류에게 밝혀야 될 그 내용들은 완전히 밝혀질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전에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의문들이 다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련 국가라든가 또 캐나다, 호주, 영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그또 남미 국가들 이런 데에서 다 힘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작전에 참가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통이나 힘모자가 하는 거는 어느 한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힘모자들이 있고 다 그들이 얼라이언스를 이루어서 다 같이 그 협조를 하면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들의 공통 목적은 딱 하나. 딥스가 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리 인류를 노예 삼고 수백 년 이상을 우리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싹 쓸어 청소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제 거대한 그런 폴스 플래그를 계획해서 러시아에 뒤집어 씌울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했던 그 아프레이션 글라디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는 아프레이션 글라디오 2.0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마가잖아요. 그래서 마가나 이란을 이제 그 무슨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가 팀이나 뭐 이란 같은데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딥스가 그런 가짜 자작극 같은 거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계속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온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푸시하고 있는데 이게 딥스들의 마지막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카드가 너무 식상되는 카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라. 그래서 과거에 뭐 혹시라도 있을 무슨 비상일에 대해서 비상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약품이라든가 뭐 처방약이라든가 이런 거 집에 늘 가지고 계셔라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 볼튼이라고 이제 그 네오콘의 상징 중에 하나인데
16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소된 게 그럼 뭐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기소한 것 자체가 아주 딥스가 아주 경기 일으킬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라든가 또 반 스파이로 역할을 했고 또 반역죄 뭐 여러 가지 죄를 한 16개 정도 16개 어카운트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밀 정보를 누설해 가지고 또 돈도 받고 팔고 뭐 비밀 정보 누설한 게 이제 여러 죄 중에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 하기 전에 알칸소 주지사를 했습니다. 알칸소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마약 록펠러 집안에 뭐 사생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클린턴이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최연소 아마 법무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된 사람이에요. 30대 법무장관이 됐나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딥스가 키운 애죠. 예, 아예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그 마약 그 밀매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 남미 쪽에서 아예 그냥 비행기로 실어오면 아주 그냥 알칸소 주로 그냥 직접 내려서 그걸 잘 챙겨가지고 잘 해서 미국에 갓곳으로 보내고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훈련하는 시설을 알칸소에 두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인신 땡땡 그런 일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밀 자료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문건들을 비밀 자료죠. 그런 건데 그것들을 다 어디로 옮겼냐면 오클라호마라는 주가 있어요. 오클라호마 주로 보냈고 그 이후로 거기에 연방정부 빌딩이 있는데 그 후에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한 거는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방정부 빌딩을 그 폭탄이 장제된 그 차량이 들어가서 폭발을 했는가 하여튼 그래서 그 연방정부 빌딩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조금 아까 말한 그 문건들이 글로 옮겨진 후에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 뭐 티모시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그 애를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게 이제 다 세뇌된 그런 일들을 수행하도록 세뇌된 애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린턴 이거 여자 클린턴 힐러리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어떤 그들의 비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증언하기 하려 그러면 증언하기 전날 되게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증언자가 하나 있었는데 일례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탔던 비행기에 아예 그냥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요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민감한 이야기는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들 여러분 하시면 좀 제한된 숫자의 분들에게 전해야 될 정보는 제가 그런 멤버 전용 동영상에서 동영상이 아니죠.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멤버 전용 방송 한 거 여러분 가시면 그 썸네일이 틀려요. 하얀 거에다가 그냥 눈에 띄게 좋게 해놨는데 그 멤버 전용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들으면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클린턴을 위해서 증언하기로 했던 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밀리터리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증언을 자세하게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죠. 과거 방송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레리 맥도날드라는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케네디의 죽음을 조사하고 하원에서 이제 그런 청문회를 열라고 기획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기획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가 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래서 한국 다녀온 다음에 제가 그걸 하겠다. 그런데 한국 가는 비행기를 해서 그 사람과 동료 몇 명 있었죠. 그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카알기가 폭파되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제가 아마 2021년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리 맥도날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람 이름이 희한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라고 있죠. NIH에서 일한 그 사람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겼죠. 근데 그자가 제가 자꾸 말을 험하게 하면 안 돼서 이제 다음에 또 팬데믹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예측을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얘기 들으면 김새잖아요. 아이 뭐 도무지 무슨 흰모자가 이때더니 쟤는 또 왜 저러고 나와서 또 무슨 뭐 그런 일이 또 있을 거고 뭐 이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흰모자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자체도 아주 파우치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죠. 그리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또 뻐젓이 TV에 나와서, 또 뭐 다음 팬데믹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걸로 해서 이제 가족이 희생된 사람도 많고, 흰 고무신, 그런 것도 많고, 또 집에 다들 많이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에선. 그래서 TV에 그런 이제 파우치가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흰모자가 이기고 있대더니 이게 뭐야, 도무지. 이거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제 가짜인지 진짜 파우치인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든 가짜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TV에 나오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3 그 밀리터리법에 그게 이제 전쟁 laws of war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작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 적용이 돼서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될 때에 그 파우치의 일을 밝히면서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자기 역할 지금 수행을 아주 성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흰모자가 일부러 파우치를 놔두고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결국은 걔를 어떡하냐? 이제 군사 재판에서 이제 잘 귀결이 될 거다. 그냥 어쨌거나 뜻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는 듣겠는데 기분은 나쁘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동요하고 그러지를 말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TV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럼 쟤 또 저러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왜? 이 뒤의 일들을 알기에. 그래서 현재 파우치가 나와서 한 말은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이거를 게임 띠어리라고 그래요. 게임 띠어리. 오퍼레이션. 그래서 퍼펫입니다. 퍼펫. 꼭두각시. 그래서 파우치는 지금 그렇게 흰모자가 통제를 하고
그렇게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큰 그림으로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오로펜인데, 이게 오토는 이제 그 오토, 자동 그런 뜻이고, 펜은 이 글씨 쓰는 펜. 그래서 오토펜이에요. 한국. 그래, 우리는 오로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 바이든이 그 행정명령을 쌓이는 게 아니고, 온갖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오로펜으로 이제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미국은 도대체 누가 통제를 했으며,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 그 행정명령은 거의 다 오토펜이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오로펜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이제 트통이 들어온 다음에 그게 이제 엄청난 그 뉴스가 됐었을 때, 아, 저렇게 사람이 일일이 사인하는 게 아니고 저런 오로펜이 있었구나. 그런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모든 분야에 이 오로펜이 모든 그 행정명령이 여러 분야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인을 뭐 온갖 군데 다 그 오로펜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아주 되게 웃기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트통의 큰아들이 이제 단 주니어인데, 그 단 주니어가 이제 백악관에 지금 그 바깥에 역대 대통령 사진을 쭉 걸어놨어요. 그 순서대로. 그런데 그 단 주니어가 누구 뭐 맥케니 무슨 뭐 존 F 케네디 뭐 쭉 이렇게 가면서 바이든 대통령 할 때 바이든 사진은 없고 거기 오로펜 사진이 떡 있어요. 그러면서 이 46대는 오로펜이 대통령이었어 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단 주니어 큰아들이, 대통령 큰아들이.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 가면 역대 대통령 사진들을 그렇게 쭉 걸어 놓은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리를 제가 이제 그 젊은이 31살에 죽은 젊은이 있죠. 그 사람을 그냥 제가 그 이니셜로 CK라고 항상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CK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CK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디벨로프먼트가 계속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요런 거는 좀 뭐 제가 얘기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몇 주 전에 죽기 전이에요, 이게. 그 죽기 몇 주 전에 그 이스라엘이나 워싱턴 DC에서 어떤 그 검색들을 했어요. 근데 뭘 검색했냐면, 그 사람이 이게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잘 들으시고. 근데 이제 CK가 죽은 다음에 병원으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그게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근처 가까운 트라우마 센터로 간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병원을 갔다고요. 그건 웃기죠, 그게. 근데 급하게 가려면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를 데려간 병원을 몇 주 전에 어떤 이들이 그걸 검색을 했는데, 구글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워싱턴 DC에서도 검색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검색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걸 알아냈느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전에 군인이었던 엑스 밀리터리라고 그랬으니까 군인이었던 사람이고, 하나는 컴퓨터 tech이에요. 테크니션.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 여러 걸 찾아보니까,
다 이제 IP 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컴퓨터마다 내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해 보니까 미리 CK가 죽은 다음에 찾아갈 그 의사들을 아예 미리 검색을 한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9월 달에 죽었는데 7월 18일에 그 의사 이름이 스티브 네일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의사를 검색을 막 해서 한 기록 그 흔적이 있더라. 또 7월 23일에는 닥터 로버트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또 막 검색하는 게 두 군데서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한 그 나라와 또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더라. 이게 지금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내용 이런 게 의문의 의문투성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한 제가 과거의 방송에서 CK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가 굉장히 한참 말이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듣는 인텔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확실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뭐 추측해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얘기는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트통이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뭐 어떤 스토리를 또 앞으로 전개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굉장히 혼동스러운 스토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또 튀어나왔길래 아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과거 내가 말한 거를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죽은 직후에 말한 내용들을 과거 방송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이제 그 군사 작전이었다. 밀리터리 아프레이션이었고 여러 가지 그 스파이 그런 플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죠. 그 유타주에 있는 대학에서 그 일이 일어난 그 장소를 완전히 뭐 보도블럭도 뒤집어 엎고 땅도 갈아엎고 뭐 그러면서 아예 사람을 접근 못하게 하고 그랬단 얘기를 방송에서 했죠. 근데 그 왜 그랬나 뭐 거기에 뭐 모든 증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도블럭 다 없애버리고 범죄 그 일어난 그 현장이 아예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느냐 뭐 제가 방사선 얘기도 했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사용이 됐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주위에 있는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거기에 있었던 풀이라든가 뭐 플랜트라든가 뭐 잔디라든가 그런 거에 분자 구조 자체가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쓰여진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 현장을 다 갈아엎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레디에이션 그 방사선 얘기도 했고 플라즈마 에너지 그런 것이 사용이 됐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런 이 얘기는 이제 과거의 한 내용이지만은 점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희한하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이게 다 군사 작전이었다. 이제 그 정도 하면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와 연계돼서 그 9.11이 이제 그 일어난 다음에 그냥 바로 흔적을 없애버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도 뭐 들어가 조사도 못하게 그냥 아예 그 장소를 아예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 있는 뭐 뜯어낸 뭐 철골을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예 다 그냥
미국에 두지도 않고 세계 각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CK 죽은 그 장소 거기 증거물 없애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그러면. 거기도 무슨 아주 특별한 어떤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그 전 세계의 그리드를 누가 갖고 있냐면은 이제 그리드가 이제 전기, 전화, 뭐 무슨 인터넷 이런 거를 총틀어서 그리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딥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 근데 거기에 스페이스X의 그 기술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NPR이 그거 보도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요게 또 엄청 요게 중요한 뉴스고 중요한 인텔입니다. 그래서 딥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딥스의 데이터들이 지금 막 없어져요. 없어지고 막 매삽되고 그런다는 얘기 했죠. 요 전 방송에서. 그래서 클라서스라는 그 AI, 스페셜 AI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통일하고자 하는 지금 스타게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그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통신. 그리고 그 퀀텀 필드 오브 에너지라니까 그 퀀텀은 양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그 퀀텀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델라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넬슨 만델라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그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건데 만델라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걸 만델라 이펙트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례를 들면은 만델라가 이제 1980년대에 죽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2013년까지 대통령도 하고 2013년까지 잘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를 만델라 이펙트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델라 이펙트 같은 거다 이거죠. 그 퀀텀 필드 오브 에너지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딥스의 데이터가 자꾸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가 없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돈의 흐름이랄지 뭐 계좌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민감한 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도 없어지고. 거의 저쪽 딥스 애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패닉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딥스가 이제 그 군산 복합체가 걔네들이 딥스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례를 들면 스컹크 월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뭐냐면 이제 로키드, 한국 사람은 로키드라 그러고 우리는 락히드 말틴이라 그러는데 그 산하에 있는 항공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술 또 그런 걸 주로 항공 기술을 주로 개발해내는 특별 개발하는 곳이 스컹크 월크스예요. 그래서 그 로키드 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스컹크 월크스라든가 또 레이디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레이디언은 이제 첨단 방산 업체죠. 그래서 미사일이라든가 레이더 시스템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가 레이디언인데 그 딥스의 스컹크 월크스나 레이디언의 시스템이나 컴퓨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콜라시스가.
그리고 돈의 출처가 사라지고 딥스 안이, 그러니까 딥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 그냥 뭐 자기네 데이터 기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딥스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지금 와야 되고 있습니다. 그 군산 복합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군산 복합체 얘기를 좀 하면은, 그 군산 복합체는 아까 말한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레이디안도 있고 보잉도 그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방산, 한국의 방산이 또 그 한화 뭐 하여튼 방산이 한국이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방산업체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이제 그 외에 로키드나 보잉, 레이디안 외에 놀트롭 그럼만이라든가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런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BAE 시스템도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딥스의 비호화에 엄청난 그 발전을 했고 무기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그 놀트롭 그럼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항공 우주 방공 시스템, 그다음에 스텔스, 스텔스 기술 같은 첨단 군사 기술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스텔스는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북한 같은데 그 스텔스기가 들어갔다가 나와도 자기 그 영공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모릅니다. 그게 스텔스가 그게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놀트롭 그럼만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B-21 레이더 같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는 걸로 유명하고, 또 무인 항공기나 위성 레이더 시스템 같은 방산 업체에서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스텔스 기술이 아주 뛰어난 놀트롭 그럼만이고, 원래 놀트롭과 아마 그럼만이 아마 합쳐서 나중에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왜 방산업체 얘기를 하느냐, 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군산 복합체 이게 아주 말할 수 없는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가 실제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또 딥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자기네가 돈도 벌면서 또 적당히 인구 조절도 하면서 뭐 그래 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방산업체들은 그러한 방산업체들이 있다.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금 노킹 그 데모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민주당인 게 창피하다. 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정말 머리가 없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걸 창피해하는 민주당 원래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타쉴드라는 위성망이 또 있는데, 그게 2025년 한 달 전이죠. 9월 12일에 그 배치가 돼가지고 1400개의 저쪽 딥스 애들 위성 중계기를 교란시켜가지고 태평양 항로상의 블랙버짓, 비밀 예산이죠. 그 태평양 항로에서 비밀 예산으로 돌아다니던 드론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쉴드 위성망이. 이거 엄청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또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2024년 펠컨 헤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작전이 있는데 그게 반중력 엔티 그래비티라 그랬으니까 반중력 플레이트 47개가 발견돼서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 이제 그 록펠러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 분할 2례로 이어진 록펠러 석유 독점 체제 자체를 흔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IRS 이번에 이제 셧다운하면서 IRS의 감사 보고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로스의 다보스 비자금 계좌에서 1.1조 달러 규모의 기술 파괴 자금을 추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의 XAI 해독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스템은 1954년 그리다 조약 위반 증거를 복원해서 그동안 눌러왔던 억압되어 온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 얘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가 이제 2024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병원에서 심장 질환이라고 위장을 한 거죠. 실제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하트 프로블럼으로 죽었어 이러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안 되지만 근데 심장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로 위장을 한 건데 그래서 제거됐어요. 2024년 제거됐어요. 그가 이제 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지 상사예요. 그 항상 제이콥 로스차일드한테 보고하던 인물이 조지 소로스예요. 근데 이게 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알렉스 소로스인데 그 알렉스 소로스도 이제 흰모자가 또 이제 다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IRS가 이제 지금 셧다운 기간에 여러 가지를 지금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방송에서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인텔인데 그 지금 셧다운 되고 나서 계속 오디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모든 임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금 셧다운 기간 동안에 이런 감사를 오디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칸 지역에 연결된 소로스 명의의 1,400개의 회계장부를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새롭게 나온 인텔 중에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흰모자들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그 작전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미 베네수엘라 다시 정리하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그쪽 얘기 그다음에 또 모든 그 베네수엘라 인근 지역 또 카리브 해의 섬들의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을 보내서 작전을 하고 있고 현재 뭐 지구상에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작전을 지금 흰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지난번에 너무 요 바로 전 방송에서 너무 적어놓은 게 많아서 이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트릴 수가 없어서 다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에
요새 아주 뭐 정보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안 하신 분들 그 멤버십 전용 방송 들으시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할 생각이 났는데 I'm having a senior moment. 지금 제가 그거를 어디다 여기다가 안 적어놔서 제가 요 생각나는 대로 아까 넷사라 얘기는 드렸고 제가 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이 길었는데 너무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러요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흰모자가 지금 잘하고 있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저런 내용까지 알아야 돼 하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뭐 옛날 얘기 듣듯이 이렇게 흘려서 쭉 들으시면 이게 연결이 쭉 돼서 그렇게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댓글에서 이게 뭐 라나 방송은 라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듣는 방송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되게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평소에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실 내용들이 들어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다 아시고 우리가 나이가 먹었던 안 먹었던 중년이든 뭐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이런 내용을 좀 들으시고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라나 방송을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